안녕하세요, 유진상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달이죠, 벌써 지난 27일 날 개발자 신고제 관련해서 좀 또 이슈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JCO 김병곤 회장님을 모시고 신고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곤입니다. 예. 지금 27일 날 개발자 신고제 이제 등급제는 폐지를 하고 네. 신고제는 좀 개선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회장님께서 평가회를 좀 다녀오셨다 그래서 좀 네. 제가 모셨는데 좀 갔다 오신 좀 의견이 어떠신지요? 예, 제가 간담회하고 그다음에 네. 평가회를 가서 실제 의견을 이제 네. 개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들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느낌은 현재 개발자 신고제가 공기업의 프로젝트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와 네. 목적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발자들의 경력을 관리해주겠다. 네. 그래서 좋은 측면으로 사실 시작을 했지만 전자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을 거뒀다고 봅니다. 근데 후자의 경우는 사실 개발자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많은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조사를 했을 네. 때도 거의 폐지론 쪽으로 좀 의견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전문가들, 개발자, 이제 고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어요. 네. 페이스북에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제 사실 만들 때, 네. 초기에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죠. 하지만 개발자 집단에서 사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저희와 의도와 상관없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일단 그게 시행령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정부에서 그때 들어갔을 때 입장은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이미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도 찬반이 사실은 갈리는 입장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없애기도 뭐하고 놔두기도 뭐한 애매모호한 상태라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간담회를 열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간담회도 찬반이 나눠져서 네. 뭐라고 뚜렷하게 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제도에 대해서 현재 6만 명 이상 등록되어 있다고 하고 그 네네. 등록된 인원의 상당수가 사실 초반에 네. 이 제도가 초반에 등록이 됐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등록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6만 명이라는 인원수는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제도권, 비제도권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보완할 거냐가 사실은 반대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를 물어봤을 네. 때 나왔던 얘기들이 그거예요.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하다. 네. 그 다음에 프로세스도 복잡하고 비용을 왜 이렇게 많이 내느냐. 네. 예. 그리고 한번 등록하려면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물론 경력을 왜 산정해야 되냐는 네. 문제 당연히 있었고요. 관리를 국가가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들어보니 현장에서 이 제도를 쓰는 곳이 별로 없더라는 게 사실은 또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전략적으로 쓰는 곳도 있지만 심지어 공기업조차도 안 쓰는 데가 있더라. 예. 그래서 폐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는가 하면 네. 반대로 반대로 이것마저 없으면 우리가 경력을 어떻게 산정을 하냐라는 사업자 입장도 있었어요. 예.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쪽이 입장을 많이 수용하는 형태로 네. 이제 이 기술자 신고제가 간담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평가회 때는 많이 보완이 됐는데 네. 우려스러운 것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보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보완책이 이미 다 설명이 때 나왔겠지만은 네. 미산정되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경력자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같았으면 버블이 일어나면서 네. 닷컴 붐이 일으면서 회사들이 많이 망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 고급이라고 흔히 말하는 개발자가 그 시스템에 넣으면 중급이 되고 초급도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경력 인정을 못 인정을 못 받으니까.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거냐, 이 사람들이 구제가 돼서 들어온다면 그나마 쓰일 것이다 라는 쪽이 고려가 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산 시스템을 입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건 사업자가 판단해라 쪽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기술자 신고제를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다는 네. 입력은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기술자 신고제 말고도 등급제가 있죠. 네. 그 등급제는 사실 폐지가 됐는데 네. 아직도 등급제를 활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폐지됐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 많고요. 그래서 초급, 고급, 중급, 그다음에 대학교 4년제 졸업해서 기사 자격증 네. 등급이 네. 이런 제도를 아예 없앴어요. 없앴는데 그 등급이 여전히 기술자 신고제 출력산에는 네. 포함이 됐었거든요. 이번에 그것도 없애버렸습니다. 순수하게 경력 관리만 하겠다. 그게 지금 11월 달에 이제 시행이잖아요. 예. 그럼 11월까지는 조금 또 시행착오가 조금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예.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요. 여하튼 정부 입장에서는
개발자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네. 모습들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도가 만약에 바뀐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바뀌면서 사업자들도 불만이 많죠. 네. 경력을 뭐 예를 들면 제가 사업자라고 하면 네. 저도 회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력서를 갖고 왔는데 거기에서 전혀 근거가 되지 못한 이력서가 없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이 결과물을 가지고 맹신했던 믿었던 곳은 사실은 믿지 못하게 되는 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제도가 되게 이상한 제도인 거예요. 가만히 보면 어느 한쪽 양쪽을 다 수렴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바뀌었다는 거는 그래도 좀 좋아지려는 신호탄이 보인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보시기에 제일 만족스러운 건 뭐 등급제 폐지신가요? 아니면은? 일단은 제도권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력 산정이 안 돼서 경력을 인정 못 받던 사람들이 일단은 그것을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라라고 책임을 넘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용자가 사람을 뽑는 눈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경력을 뭐 속이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은 그 문제보다는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올바른 눈을 가져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사업자들은 이제 책임이 좀 막중해지는 그렇죠. 원래 사실 근데 막중해진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업자가 가져야 할 책임인데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등급제 때문에 등급제나 뭐 기술자 신고제 때문에 조금 손을 놨다가 다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이 제도가요, 제가 그때도 평가에 이럴 때 들어가면서 느꼈던 건데요. 기존에 이 사람을 뽑는 예를 들면 SI 업체들이나 그 외에 뭐 전혀 인력을 볼 수 없는 회사들은 제외하고 SI 업체들은 이미 자체 기준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제도가 없더라도 원래 기준대로 사람을 뽑았었어요. 단지 이게 들어오면서 경력 뻥튀기를 한다거나 것들을 막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는 입장이 어디 보냐면 공기업일 것 같아요. 공기업 중에 이 제도를 철저하게 활용했던 곳은 믿기 어려워진 거죠. 믿기 어려워지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 제도가 이렇게 고칠 거면 왜 했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제도에 불만이 좀 많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개발자들은 자기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경력들을 더 넣어서 설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들도 많거든요. 지금 이 기술자 신고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그 협회에서 그 뭐라죠? 등록비라고 그랬나요? 그 비용 때문에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신고제 역시 같이 폐지가 돼야 됐던 거 아니냐. 근데 그 소프트웨어 협회에서 비용이 이제 걷어들이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신고제는 유지를 하고 등급제만 폐지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 제도가 이제 유지가 계속 되고 유지를 관리하는 그 협회 입장에서는 그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 통계를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초반에 등록을 했고 그 다음 초반에는 무료로 했던 했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거 보면 협회에서도 사실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비싸다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비용도 사실 낮췄거든요. 비용도 많이 낮췄거든요. 그런 걸 보면 협회에서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많은 그 사람들을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직접 인증을 해주고 하는 시스템이 결코 돈이 적게 드는 사업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 협회가 돈이 돼서 하는 장사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개발자들 JCO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말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등급제 폐지는 이제 환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신고제 측면에서 아까도 저랑 잠깐 얘기 나누셨을 때 이제 찬반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말들이 좀 의견들이 좀 교류가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사실 개발자 쪽에서는 SI 하는 사람들 빼고 SI 중에도 특히 이제 국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제 국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는데 빼고는 개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 오히려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그 전혀 쓸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부 회사들이 요구하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경력만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4년제를 졸업을 하고 자격증을 따서 중급이 되는 게 있어요. 그 제도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현지에서 어느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줘보니
그러니 못하더라 이거. 당연히 네. 경력이 없으니까 못하죠. 네.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경력이 많다고 해서 많이 받는 건 또 아니고. 또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개발자들 인식이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경력이 많고 그러면 당연히 많이 받아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개발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제도 자체는 이상하지만 뭐 관심도 사실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그냥 네. 가져가고 네, 관심도 뭐 없고. 쓸 사람은 쓰고 아니면 네. 아니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개발자들 사이에서 특히 이슈되는 건 없어요. 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면 이제 반대는 케이스. 그럼 마지막으로 뭐 특별히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있으신가요? 개발자 그 신고제랑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개발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사실 저도 JCO 하기 전에는 이런 걸 사실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희가 참여를 안 하면 개발자들이 참여를 안 하면 이런 제도가 저희와 상관없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대표적인 게 신고제 같은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런 어떤 국가가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 그렇지만 개발자들이 주로 혼자 일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소식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들었다 치더라도 당장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네. 넘어가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커뮤니티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일들도 좀 하긴 해야 되겠다라는 게 가장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공부하고 하는 조직들인데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때 했고요. 그래서 개발자분들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네.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좀 개진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 왜 폐지를 해야 됩니까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냥 불합리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만약에 제가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제가 직영부라든가 뭐 이런 어떤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네. 그러면은 왜 폐지해야 되는지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 폐지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개발자들도 이걸 폐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거고 좋은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들을 하지 네. 않으면 대안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지금은 무작정 없애야 된다라고 보는데 물론 뭐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만들어지겠지만 하지만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네.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일 사실은 지금 아쉽죠. 네. 그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JCO 김병곤 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